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푸짜치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혼이 없어졌는데. 너무 방송을 많이 해서 영혼이 없어졌어. 지금 녹화되고 있나? 네. 빨간 분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다룰 책은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팟캐스트로 그 책 4권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는 됐다고 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탐색, 평가, 에뮬레이션, 시뮬레이션에 대한 저자의 정의를 따라가 보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논의해 봅시다.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은 에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 저자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여기 저자가 얘기하는 에뮬레이션은 주관이나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사물을 추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은 이런 여기서 얘기했던 탐색하고 평가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두 개를 합한 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말이 무슨 어려운데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모르겠네. 저도 얘기하면 저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책을 따라가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쉽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 저자의 순서대로 이 생각의 순서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컴퓨터란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가야지 좀 드늘으시는 분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죄송했네요. 제가 게스트 두 맞아요. 분을 모셔두고 우리 나머지 멤버는 있다 보니까 그냥 소개를 안 했는데 그 자기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허 사장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편안하게 그냥. 네, 저는 허인호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게임 개발사 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산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제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란 무엇일까 하니까 생각난 거죠?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좀 관심이 있으셨거나 뭐 어떤 관련이 있으신 부분 좀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그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이제 90년대 그 사실 전산과 사람들의 로망 같은 거였죠. 이제 인공지능이 그때는 좀 핫했고 그다음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되게 안 핫해졌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다시 또 핫해져. 다시 엄청나게 핫해졌죠. 지금은 뭐 다들 딥러닝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고 연봉을 많이 받죠. 네, 많이 받죠. 네. 어제도 이제 그 학교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네. 모임에서 그 SKT랑 그다음에 SK CNC구나. SK CNC 쪽에서 이제 그 딥러닝 쪽에 이제 뭐 90명이 총괄하고 있는 이제 같은 학번 친구가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산업계에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그 컨설팅 피를 받고 하는 거니까 가치가 있어야 그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가치를 많이 그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을 모셨어야 되나? 네, 그래서 허사님 소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하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회사에서 H모은행 콜센터 인공지능 챗봇 개발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챗봇. 네, 정확히는 개발은 아니고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아니시고 네, 개발자는 프로젝트 아니죠. 내에서 기획하고 설계를 하고 계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실무 게스트가. 쪽에 있으시기 때문에 좀 재밌는 저희는 할 얘기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묻고 많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지랭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서 오늘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에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얘기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자가 말하는 지능, 에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아까 두 분이서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제가 좀 그 보고 이상했던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 네. 탐색이랑 평가는 뭐 당연히 그 이제 아시다시피 탐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바둑이라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전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디멘전을 좀 리덕션하자라는 게 이제 평가라고 이제 여기서 정의가 돼 있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에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이 뭐가 납득이 안 돼서 그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제 역시나 이제 좀 얘기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에뮬레이터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MSX 에뮬레이터 하면 MSX에 돌아가는 게임들을 그 980 아니야 그 8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IBM 호환 기종 그 CPU에서 돌아가게 하는 걸 그 에뮬레이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거 아니야? 그 옛날 전자오락기를 네. 컴퓨터에서 네. 구현하는 게임 뭐죠 그뭐 플레이스테이션 맘에. 게임 같은 거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 에뮬레이터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죠. 이게 사실 CPU가 다르니까 안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 CPU에서 돌아가는 걸 여기서 하나하나 코드를 전부 다 또 그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이제 프로그램을 열심히 짜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에뮬레이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고 이제 이해한 바로는 에뮬레이터는 걔가 돌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클로닝한 거.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는 결과는 같지만 이제 방식이 다른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제 방식이 다른 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살 가능성이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쿠팡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물을 판다, 삼다수를 파는데 이 삼다수를 살 고객에게 그 확률을 봐서 그 사람한테 이제 삼다수를 추천하는 이제 그런 로직을 짠다고 했을 때 이제 시뮬레이터는 죄송합니다. 시뮬레이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뭐 30대 이상이고 남자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는 방식이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에뮬레이터는 이제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물건 산 걸 가지고 딥러닝을 시켜서 그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람 좀 이해가 적합지 않았나? 이게 더 어려워지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좀 한번.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에뮬레이션이랑 시뮬레이션은 에뮬레이션은 탐색만 사용한다고 하고 시뮬레이션은 탐색과 평가를 같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다시 얘기하면 에뮬레이션은 탐색만 하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따라하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임 에뮬레이터도 그 에뮬레이션터 안에 우리가 어떤 롬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존에 거를, 있던 모델을 만들어 따라가기만 하는 네, 거. 따라가기만 하는 게 에뮬레이션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에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은 실제 환경이랑 비슷하게 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생각을 시뮬레이션은 하거든요. 평가가 들어가서 의사결정 를 할 과정이 수가 들어가 있는 있는 거죠.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를 추천한다. 그 추천이라는 거가 이제 시뮬레이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에뮬레이션이라는 게 주관이나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사물을 추측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탐색이라는 의미가 앞날을 에뮬레이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냐? 이게 모든 수를 다 커버하기에는 컴퓨팅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까지 달성을 할 때 적절한 연산을 가지고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 평가가 탐색이랑 합해졌을 때에 시뮬레이션이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뮬레이션은 현실색을 다루는데 거기에 의사결정이 포함돼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 에뮬레이션은 현실 세계의 모델만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그럼 이해하면 이게 될까요? 인공지능에서 에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 이과 내분이 너무 저는- 쫙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저랑 좀 바깥으로 저랑 빠져나와서 지능이 뭐지부터 그치?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있는데 왜 지금 들으면 아니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자가 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에뮬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에뮬레이션은 우리가 방대한 계산 연산을 갖고 있으면 모든 앞날을 다 예측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뭐 10에 뭐 100승 막 어마어마한 수의 연산이 필요하니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대안을 찾은 게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그 동호 반복이 계속돼서 네. 제가 그 창원님 답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23페이지에 나와요. 지능이 생물이 지능을 발달시켜 왔는데 지능을 발달시켜 온 이유는 지능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 지능으로 뭘 하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생존하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에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인간의 에뮬레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봄, 여름, 우리 한국 같은 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지금 여름이지만 겨울에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사계절을 일정한 주기로 추워진다, 일정한 시간 그런 모델을 우리가 에뮬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대비를 위해서 뭐 겨울에는 뭐 따뜻한 옷을 미리 여름에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은 이제 거기에 더 붙여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집어넣어서 기계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까지를 넣으면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능이란 것 자체가 탐색이랑 평가 이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탐색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에뮬레이션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러니까 이 평가까지가 들어간 거기서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탐색과 평가의 조합이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이게 지능이란 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죠. 28페이지에 보면 이제 하단에 딱 정의를 내리긴 했네요. 탐색 이퀄 에뮬레이션, 탐색 플러스 평가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저자. 이해하면 된. 우리의 그 이런 혼란한 상황을 예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허사님 말씀하셨던 이 깔리는 건 뭐였냐면 에뮬레이터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서 그 뭐 이렇게 아까 일단 다른 CPU에서 돌아가는 걸 이쪽으로 강제로 돌리기 위한 장치 이런 걸로 사용되는 근데 그거는 그좀 개념이 혼동이 됐던 근데 건데. 그렇죠.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어쨌든 에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맞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네, 저자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아니 그리고 한 가지가 인공지능이 결국은 어떤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잘한다라고 보면 이 저자의 맥락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평가를 잘한다, 평가를 한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탐색을 탐색을 잘한다는 거는 일단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모델을 잘 만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알파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잘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그 평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아주 미천한 문과생 예로 1+1은 2를 에뮬레이션 했는데 요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잘했는지를 평가하면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아니 그건 평가는 네. 여러 에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대안에 대한 거를 이게 좋다라는 걸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즉 이 계산, 이 계산, 이 계산했는데 어느 계산을 더 잘했더라라는 거를 평가해서 반영하면 시뮬레이션. 만약에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동굴로 갈까, 바다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해외로 그러니까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까의 그 세 가지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에뮬레이션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각각을 평가를 해서 실제로 동굴로 가는 게 생존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어떤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잘하고. 그 DNA의 진화 개념이랑도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맞죠. 비슷한 것 같아요. 비유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탐색과 평가 그리고 재탐색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지능인 거죠. 그래, 문과생이 얘기하는 건 알아듣겠어. 지능. 이것저것 알아듣겠어. 운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탐색을 잘해야지 되고 어떻게 평가를 잘해야지가 인공지능의 핵심인 거죠. 근데 저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저번 녹음 때 엄청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는 뭐냐면 이전까지의 인공지능 연구는 그래서 뇌의 구조를 파악을 해가지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를 해서 그런 거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저자는 그냥 지능이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그 탐색하고 평가하는 게 지능이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저기 책의 평가란 부분에 이거 표 나오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삼각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삼각대표가 이제 들으시면 모를 수 있는데 이 삼각표 안에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거는 리소스의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그 오른쪽의 것처럼 평가의 결과에 따라 괜찮을 걸로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는 요 그래프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저자가 잘 썼네. 저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 잠깐 책 얘기를 하자면은 제 이전에 뭐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가 뭐 회사에서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것보다 이 책 처음부터 봤던 게 더 이해가 빨랐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네. 저희는 무지랭이라서 너무 쉽게 해서 아니 근데 이거를 알고자 하는 욕구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현업을 하시니까 기존에 들었던 게 있고 여기서 잘 정리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뭐 현업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뭐 수식을 놓고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그만큼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 책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지능은 탐색과 평가다. 그거를 에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의 겨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공지능의 겨울을 극복했다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지 저자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쵸. 그때 시대인가요? 한참 떴다가 이제 별거 없다라고 했던 그 시기? 책에는 이제 33페이지인데 네. 근데 이게 반복이 됐었나 봐요. 음. 계속 이런 시기가. 어떤가요? 인공지능의 겨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허 사장님 말씀하신 거 그 당시에 가졌던 가정은 뭐죠? 뭐 이런 어떤 허들을 넘으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되게 이제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야라고 그때 당시에 상상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그때 이제 산업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학계 쪽에서는 이제 사실 컴퓨터랑 대화하고 싶잖아요. 네. 이제 그 컴퓨터 이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걸면 누가 사람처럼 대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시도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는 모든 기법들이 다 그때도 어느 정도 이제 초창기 모델은 있었으니까. 근데 CPU가 느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충분히 이제 발달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는 산업계에서 이걸 쓰려고 해봤더니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돼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못했을 수도 있고 실용화가 그러니까 좀 안 실용화가 됐을 좀 수도 있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책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사고 방식을 컴퓨터에 옮겨 심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그런 책에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70년 전 컴퓨터가 막 발명됐을 무렵부터 이제 인간이 지닌 지식을 컴퓨터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쉽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게 초기의 노력들이었고 포커싱이.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머릿속을 블랙박스로 놓고 그렇죠. 접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해결책이 그러니까 전에는 인간의 사고 방식을 모방해서 지능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간의 지능을 규명하고 모방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블랙박스로 놓고 그렇죠. 인간이 하는 활동 두뇌 활동의 어떤 결과만을 그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그러니까 포커스를 제가 바꾼 거예요. 생각할 때는 그게 결국은 기계학습의 태동인데 결국은 기계학습이라는 건 정답이 있는 것에 그래서 내가 어떤 연산이나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정답에 가깝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아웃풋에 인간에 가까운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앞단 얘기로 제가 자꾸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의 겨울이란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뭐 봄, 여름, 가을이 있었겠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봄, 여름 그러니까 이 기대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SF 소설,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나왔던 SF 소설들의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 우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파운데이션 이제 파운데이션 시리즈 아이작 아시모프의 시리즈에 보면은 장대하게 흘러가는 얘기의 축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얘가 로봇이고 이 로봇가 몸을 계속 바꿔가면서 막 몇십만 년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인류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뭐 별의별 프로젝트를 다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래서 그런 얘기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제가 보기엔 봄, 여름인 거야. 그때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기대가 인류가 가지고 막연한 있던 기대가 있으면서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걸 이제 반복을 하려고 딱 심어놨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그다음에 근거가 아까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SF 매니아잖아요. 이 당시에 되게 놀랍게도 이 당시에 파운데이션 인공지능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얘기 지금 이 녹음에 지워지지 않을 거야.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 파운데이션 처음 들어왔던 얘기가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에 다뤘던 어떤 소설들이나 얘기를 보면은 되게 놀랍도록 미래를 좀 예측하고 이 문제점, 그러니까 요즘 신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잡지에 나왔던 얘기들을 이미 그 당시에 그 문제점 다 얘기하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인사이트 전환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40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그림인데 과거에는 인간의 지능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을 해서 인간을 따라했었는데 그렇죠. 따라하기를 멈추고 그냥 개별로 생각하고 그냥 인간이 하여튼 만들어낸 결과만 컴퓨터로 어떻게 비슷하게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바뀐 다음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저자의 얘기가 그럼 왜 겨울이었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컴퓨터가 막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인간처럼 될 줄 알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행하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가령 걷기 이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뭐 눈을 깜빡이는 것 그쵸. 이런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서 컴퓨터한테 이제 지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뇌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을지 모르겠어요. 뇌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점점 또 그것도 좀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공지능도 발전하고 뇌과학 같은 것도 같이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또 비약적 발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네. 뒤에 좀 말씀드리려고 네.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럼 뒤에 들을까요? 지금 듣죠. 간단하게. 아니요, 네, 뒤에 부분에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겨울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좀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제 생각에 맥스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맥스. 맥스 90년에 이제 한국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이제 팀시미 같은 거죠. 이렇게 뭐 문자 한국말로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대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팅봇이네요. 채팅봇이 맥스 2라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끊고 살다가 시리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해 겨울에서 이제 다시 봄으로 확 그 큰 변화가 있는 거를 저희가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과거에도 맥스라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는 없고. 그렇구나. 그때 기억나는 게 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채팅봇이 되게 바보스럽다거나 요즘에는 훨씬 더 이제 좀 스마트해졌죠. 예전에는 음성인식, 화상인식 전부 다 예전에도 시도가 있었는데 너무 인식률이 떨어져서 실제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그쵸. 책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럼 시도는 다 해봤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산업계에서 돈 내고 쓸 이유가 없고. 연구 자금이 계속 끊기고. 근데 그 CPU의 문제가 가장 컸던 건가요? 어떤 게 접근 방식의 문제라고 책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벽에다 부딪혀놓은 거. 과거에는 이거를 그런 사람을 얘기도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AI 프로젝트 돈 안 된다 뭐 이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게 그때 예전에 일론 머스크 우리 할 때도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많은 개발자,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인공지능의 꿈과 희망을 보고 자란 애들이 사실은 들어온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택수님이 공격하셨던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 가장 감명 깊은 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폴크로건도 경제학자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됐다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런 바닥이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바닥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면 뭐 중간에 겨울이 오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연구 성과에서 이제 돌파구가 열리면 그다음에 알파고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벌써 끝났어요? 두 개. 뭐 했나 우리? 저희가 유튜브 포맷에 맞춰서 좀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인트로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다뤄본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주제로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